지난번 전해드린 심층 기획보도 공단에 갇힌 아이들의 피해 실태와 관련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통영 일부 도로의 장애인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엉터리 점자블록은 물론 횡단보도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창원 지역 예상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설이 제기된 인물과 예방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양산에서 투자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얼마 전 현장 점검 360도에서 공단에 갇힌 양산 지역 아이들의 피해 실태를 심층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채널은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상황인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경남도 교육청과 양산시 그리고 도의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네, 양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부지는 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주거 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학교 뒤편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쇠를 깎거나 돌더미를 산처럼 쌓아놓은 공장들이 지척에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장지대가 있는 겁니다. 돌가루 가면 안에 들어가면 먼지입니다. 전부 다. 크게 먼지 나오거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양산시가 최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초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 안에 건립이 가능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 주거지역 안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공장 건립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성 질환에 방치된 소토초등학교는 이마저도 비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가 우선되면서 학교 부지 전체가 아예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례가 강화된 이후에도 소토초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그 주거지역 내에 제조업이 못 들어오게 한 것만 해도 정말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취약한 이 그 학교 근처에서 제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보완하지는 못했거든요. 실제로 업종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제2의 소토초를 막으려면 부지 용도에 상관없이 학교를 중심으로 조례를 다시 고치는 양산시와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동을 하는데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영의 주요 도로에서는 점자블록이 엉터리로 설치됐거나 횡단보도 급경사 등으로 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근에 나선 지체장애인 김현용 씨.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에다 인도 가운데 솟은 전봇대 등 장애물을 피해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곤혹스럽기만 한 출근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전봇대가 인도 가운데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물건들이 길가에 상가에 있는 물건들이 길을 이렇게 인도로 많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식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장애인 보행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영시 일부 도로의 장애인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의 한 사거리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기, 가로등, 소화전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높은 경사로 인해 휠체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는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이 엉터리로 설치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 김혜경 통영시 의원은 지자체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영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일을 실천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행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통영시도 뒤늦게나마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행 환경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보행자가 장애인 보행자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4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통영. 허술한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경남의 정치 구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경남의 대표 도시 창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경남 표심의 잣대로 불리는 창원에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05만 명,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대표 도시 창원. 진보정당의 의원을 내고 최초의 민주당 시장이 선출되는 등 보수 일변도의 경남 정치에서 최근 창원의 변화는 눈에 띕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창원 시민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국당 4석, 정의당 1석으로 이루어진 현 구도의 유지 여부와 첫 민주당 의원의 탄생 여부입니다. 창원에는 여당 국회의원은 단 1석도 없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강기훈 한국당 전 의원, 권민호 민주당 창원 성산지역위원장의 4.3 보궐선거 리턴 매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 역시 박완수 한국당 의원의 재선 도전과 김기훈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재대결이 꼽히고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는 이주영 한국당 국회 부의장의 육선 도전에 맞서 박남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성진 창원시 서울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산 회원구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4번 연속 출마한 하귀남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진해구는 전 해군 장성들, 3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김성찬 의원과 민주당 황기철 지역위원장의 힘겨루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들. 한국당의 완승이냐, 정의당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돌풍이냐를 놓고 창원에서 벌써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모기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가 유충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져 개체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모기들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숲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고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을 옮기는 흰줄순 모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도심공원에 모기 유인 트랩을 설치합니다. 흰줄 순모기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대구 도시공원 7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흰줄 순모기가 채집됐습니다. 겨울엔 알로 지내고 봄쯤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늦가을까지 성충모기로 활동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옮기는 모기로 가슴과 다리 마디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3년간 댕기열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에 감염된 환자는 각각 643명, 30명, 18명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숲과 주택가 인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주로 고인물에 산란하고 서식합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10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진 탓에 역부족입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황열 등을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인데 그 모기 안에 그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면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긴팔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이나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했을 경우엔
최소 한 달은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작은 불씨가 시작됐을 때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단 건데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절반 이하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가 조사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 2천여 건, 사망자 수는 368명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 화재는 8,1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화재 사망자 368명 중 143명이 주택 화재 사망자로 전체 사망자의 38.7%, 약 일반 화재 사망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1일 원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도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집주인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지난 2017년 2월 4일 모든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18개 시도 아파트를 제외한 12,300여 가구를 살펴보니 소화기 혹은 화재 경보기를 모두 구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고요. 경기도, 제주,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창원, 서울 순이었습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따로 나눠보면 소화기 설치율은 65.3%인 반면 화재 경보기 설치율은 41.5%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화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그걸 사용하면요. 소방차 한 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단독 경보기는 조기에 감지돼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기에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작지만은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 큰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부 경남의 유일한 도립대학인 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산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육부의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돼 지역 상생에 보다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안 경납고 커다란 헬기 앞에서 수업에 듣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헬기와 비행기를 직접 보며 항공정비 기술을 배우는 건데 실습 위주의 강의에 학생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비들을 학교에서 직접 실습해서 배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남해대학에서는 항공정비뿐만 아니라 드론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2단계 중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사회맞춤형 사업은 7개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경식재 관리 트랙과 항공 드론 트랙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8대 혁신 성장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남해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60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게 됐는데 그동안 해오던 해양 플랜트와 관광, ICT 융합과 더불어 항공과 드론 사업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이는 서부 경남 지자체들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먹거리 산업들과도 밀접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국은 우리 항공산업과 남해군의 이제 관광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리고 함께 그 교육 속에서 항공 레저 스포츠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대학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실습 위주의 내실 있는 강의를 진행해 지역 상생은 물론 청년 취업난도 동시에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남해읍 시장에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섭니다. 실습을 할 때도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면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로 인해서 많은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해군의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간호학과 신설에도 속도를 내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말 그 서부 경남은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남해, 또 하동, 산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그 간호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침 이 사회맞춤형 그 국가 재정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간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사업 선정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탄력이 붙은 경남도립 남해대학. 지역대학의 맞춤형 접근이 지역 발전의 새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투자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58살 A씨를 비롯해 총 3명의 일당은 지난달 5일 오전 9시 반쯤 양산의 아파트에서 도로를 건너던 투자자 B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이들이 7억 원 상당의 명의 수탁을 받을 부동산에 대해 B씨가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을 요구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할 것을 공모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부실 경영 논란에 휩싸인 토요회 유통의 이사와 감사가 전원 사퇴했습니다. 토요회 유통은 지난 29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감사가 전원 사퇴키로 했으며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토요회 유통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령군은 현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문 회계사를 통한 회계 감사 등을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계획입니다. 거창군과 해인사가 함께 남부 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30일 거창군청에서 21명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기관 공동방문 등 다양한 유치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구인모 거창군수와 해인사 향적 주지 스님이 맡았습니다. 한편 양측이 해인사역 유치에 손을 잡은 것에 대해 합천역사 유치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서 27일에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인근 지자체는 간섭을 중단하라며 사실상 거창군을 향해 불편한 신경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정책의 실무를 논의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정책 플랫폼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5일 수립된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사항 등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군은 30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26기 해군 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군 170명, 해병대 122명의 사관 후보생이 지난 3월 18일 입대 후 11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아 30일 임관했습니다.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병과별 초등 군사 교육을 거친 후 해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돼 해양 수호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부산 김해경천철 김해시청역 앞에 차량 455대를 댈 수 있는 복합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복합 주차장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 부지에 마련된 주차장의 1층은 민원인과 경전철 환승객 등 시민이 이용하고 2층과 3층, 옥상층은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개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체 주차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로 시청사 내와 차량 등록 사업소 주차 공간이 2배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1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100년 토론광장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12시 반 창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민선 7기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발전 전략 과제 학술 대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2시 반 김해시청에서 열리는 제43회 가야문화축제 평가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10분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의열기념관 설립 등을 논의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재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1시 거제시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바르게 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통영시청에서 진행되는 2019년 문화재 야행사업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2시 40분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2019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3시 하만군청에서 창원제일병원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낮 동안 밀양은 30도, 김해는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더웠는데요. 다만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얇은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서 다음 주 초반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긴 좋겠지만 고온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